저는 오늘 미국이 한반도에서 세균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신 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게 75년 이렇게 되어간다고 보는 건데요. 지금까지 그 점령의 역사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아니겠는가 싶은 마음으로 오늘 발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균전 부대, 즉 세균 실험실 문제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탄저균 밀반입 사건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탄저균 밀반입 사건이 그 당시 2015년 5월달에 벌어졌는데요. 그 당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밝혀진 게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나열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거죠. 세균 불활성화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시에 이 탄저균 사건에 대해서 잠깐 한번 다시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탄저균 사건이 제일 처음 이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에서부터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미국에 있는 인간연구소에서 미국의 어떤 세균 무기를 연구하고 있는 더그웨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세균 샘플을 받아다가 그것을 자기들이 실험에 활용을 했는데요. 그것이 세균이라고 하는 것이 옮겨질 때 이게 살아있는 상태로 옮겨지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에 방사능을 쪼긴다든지 어떤 화학작용제를 넣어서 소위 말해서 겨울잠을 재운단 말이에요. 겨울잠을 재워가지고 해롱해롱하게 이렇게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걸 각지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그러한 실험실 연구소에서는 그것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벌인 뒤에 그걸 가지고 실험을 벌이는 거죠. 근데 한 민간 연구소에서 미국에 해롱해롱한 겨울잠을 자고 있는 세균 샘플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딱 까먹고 보니까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세균이 발견된 거예요. 자기네가 겨울잠을 깨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깨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 당국에 보고를 하는 이건 사고다. 그렇게 되자 더그웨이 연구소에서는 그 당시에 샘플을 보낸 곳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샘플을 다 보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우리 한국에 있는 오산 공군기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오산 공군기지에도 우리가 그 당시에 만든 여러 가지 샘플 중에 하나가 살아있다고 하니 당시도 좀 확인을 했어서 이렇게 해서 연구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것을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다면 폐기만 하고 있었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서 오산공군기지에서는 일주일 전에 시험을 해버린 거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 관련된 12명이 긴급하게 백신을 맞고 격리가 되고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후에 처리가 되었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 결과는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2015년에 탄저균이 밀반입되었다는 사건을 저희들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미국도 당연히 진상조사를 했겠죠. 자기들 자체 보고서에서도 우리가 겨울잠을 재울 수 있는 이것을 불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완벽하지는 아직 않다.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한국 땅에 계속 세균 샘플들이 들여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고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군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뺌을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소 15차례 이상 반입을 했다는 게 우리 언론사를 포함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물무기 금지 협약을 비롯한 우리 국내 감염병 예방법 이런 것들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까지도 그 당시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많은 공부를 산 내용은 국민 누구도 미군의 반입 물품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소파 협정에 따른 것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소파 협정은 얘기를 안 하셔도 이게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검사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한참 2015년도에 탄저균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오산 미 공군기지에 많은 분들이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오산 미 공군기지에는 하루에 한 2차례 정도 미국의 화물기가 왔다 갔다 한다더라고요. 미군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생수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그죠? 직접 본토에서 공수를 해와서 먹는데 아마 그 화물기에 섞여서 페덱스를 통해서 반입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미 공군기지에 내렸던 그 페덱스라고 하는 화물이 바로 오산 공군기지 옆에 있는 실험실로 배달이 되었겠죠. 우리나라는 아예 손을 댈 수 없는 구조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들 부산에서 가장 크게 분노한 건 이거죠. 2015년 11월 달에 미군 부산항 세균 실험실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5월 달에 이 사단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5개월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시점에 이것을 폐쇄하지 않고 오히려 부산에 확대 설치하겠다고 미국이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알려진 것은 2016년 5월 달에 한 인터넷 언론 기자의 폭로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전 2015년 11월 달에 미국이 이미 부산항 8구도에다가 세균 실험실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이 기자의 폭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되자 주한미군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도자료를 딱 보내서 군사항으로서의 전략적 중요성과 인구 밀집 지역의 근접성의 기인에 이를 결정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발송했습니다. 웃기잖아요. 세균 실험실 위험하다는 건 아는데 사람 많은 곳에 설치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방어용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 지켜주려고 하는 거야. 세균 무기로부터. 이러한 명분을 앞세워서 이러한 보도자료를 낼 정도로 뻔뻔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도 나서서 해명 자료를 본문으로 발송을 하고요. 부산시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기 보면 이미 검증이 완료된 장비가 설치되기 때문에 실험도 없고 샘플 반입, 세균 샘플 반입은 없습니다. 라고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이걸 믿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2018년 4월 달에는 이번에 남구청, 세균무기 실험실이 남구에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남구청에서 또 한 번 질의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세균무기 실험실이라는 건 없다. 실험도 안 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설을 완료하고 세균 실험실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부산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실험을 하는지 저희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9년에 미국의 예산서를 분석해보니 한 $10,000만 정도의 예산을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데 그 중에 34%, 3분의 1 정도를 8구도에 있는 부산에 있는 세균 실험실에 쏟아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뭔가를 한다는 얘기죠. 뭐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때 2010년 1월에 보톨리늄이라고 하는 리신이라고 하는 포도상구균 장독소라고 하는 이 독소 세균들을 반입해서 실험을 했다는 게 부산일보를 통해서 폭로가 되었습니다. 뭔가를 하겠죠. 2019년 돈도 많이 투입하고 세균 샘플도 들여왔으니까 뭔가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0년 죄송합니다. 19년입니다. 네, 19년 12월 20일입니다. 2019년 12월 20일 날 미국이 갑작스럽게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가서 보니까 그때 그 현장 책임자가 우리가 이 보톨리늄, 리신 이런 거를 반입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스스로 실토를 했어요. 예, 그러므로 해서 세균 실험실에서 어쨌거나 세균 샘플을 가지고 와서 무언가를 했다는 것은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책임자가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요. 이거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들여온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저울, 관련 시설과 관련된 저울에 0점을 맞추기 위한 교보제용으로 썼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사람이 저울에 0점을 맞추려면 꼭 그 샘플을 가져와야 되니까 다른 걸 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독이 없는 걸 가지고 해도 저울은 0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누구나 보더라도 어린애 같은 그런 거죠. 그런 변명들을 그냥 서슴지 않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폭로되었던 부산일보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반입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책임자의 많은 내용들이 영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혹시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거짓말까지 자기들이 불사해가면서 끝까지 이 땅에서 세균 실험을 이렇게 해내려고 하는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계속 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해답은 저희들 미국이 여기서 세균전 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세균전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확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디피트로지라고 알려져 있는 이 일의 자, 이것을 미국은 방어용이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건 방어용인데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는 조기경보. 조기경보라는 것은
이 세균이라고 하는 게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하는 거를 딱 잡았을 때, 자기들이 탐지를 했을 때 경보기를 땅땅 울리는, 그죠? 그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생물학적 식별 기능 센터. 이건 말이 좀 어려워서 어떤 건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세균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떠한 키트를 활용해서 탐지하는 기술, 이런 것들도 한번 개발해 보겠다는 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 탐지기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세균이라고 하는 게 떠다니는데 그걸 탐지할 수 있는 기구들을 여러 개 설치해서 그것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탐지 기술을 자기들이 습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공기 중에 세균을 뿌려봐야 됩니다. 그죠? 공기 중에 뿌려봐야 그 장비가 그걸 잡는지 안 잡는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일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환경 탐지기 평가 부분이었어요. 반드시 살아있는 매개체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잡을 거잖아요. 죽어있는 걸 해봐야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분명하게도 살아있는, 그죠? 매개체를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건 분명하게도 그러면 그러한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샘플이. 그건 당신들이 얘기했던, 그죠? 말과는 배치되는 거짓말 아니냐라고 저희도 주장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생체 감시 포털이라 해서 이건 아마도 동물이나 사람들이 감염되었을 때 그것을 밝혀낼 수 있는 기술,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네 가지를 가지고 탐지 기술, 이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보호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인데요. 주피터 프로그램에서 뭡니까? 또 센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또 뭐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기들 직접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주피터 프로그램은 실험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센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이 완료된 장비를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적용할 예정인 IW라고 하는, 또 말이 어렵죠. 이건 통합 조기경보 시스템이라고 하여 센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완료된 장비 운영 체제를 전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 다 적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IW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자, 보시다시피 주피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2011년부터 18년까지 한 8년 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실험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실험을 했겠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무슨 실험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세균전 계획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세균전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균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세균 무기가 필요합니다. 어딘가 공격하기 위한 세균 무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무기가 마련되었을 때는 어떻게 그 무기를 떨어뜨릴 것이냐, 그쪽에. 미사일로 떨어뜨릴 것인지, 비행기 가서 떨어뜨릴 것인지, 아니면 요새 한참 개발 중이라는 로봇 개나, 그죠? 드론을 통해서 뿌릴 것인지, 그죠? 이러한 영역에서의 세균 무기를 상당히 발전시키는 영역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겠어요? 아무리 세균 무기를 자기들이 개발을 잘했다 해도 이 세균 무기에 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균 무기를 뿌렸을 때 적들한테만 살상을 주고 우리 편들은 다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 세균 무기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어디까지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탐지 장비 포함한 탐지 기술이 개발돼야 돼요. 이 개발을 하는 이유는 한국 전쟁 당시에 자기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145세 때 미군이 37도선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거나 휴전선까지 한번 회복해보겠다고 38도선 부근에 엄청난 유행성 출혈열, 그죠? 병균들을 갖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곧 그 38도선을 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군들이 쳐 올라갔더니 미군들이 다 걸려버린 거죠. 유행성 출혈. 수천 명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 자기들이 뿌려놓고 자기들이 감염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는 기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한 거죠. 그렇다면 실험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거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군이 군산업체들한테 자, 세균 탐지 장비들을 개발해가지고 우리한테 납품하세요. 가장 좋은 걸 선정해서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업체들이 막, 그죠? 미군들 납품 따려고 장비들을 다 제출할 거예요. 그럼 어느 장비가 가장 효과적인 장비인지는 직접 뿌려보고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게 8년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가장 좋은 물건들을 뽑아다가 이제 그것을 운영할 요원도 뽑고 부대도 만드는 거죠. 이게 세균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에
세균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탐지 기술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도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균 무기, 탐지 기술, 그다음 백신 개발 이 세 가지는 세균전을 수행하는 데서 필수적인 요소죠. 하지만 미국은 당연하게도 세균 무기 개발과 관련돼서는 절대 극비에 비추고 있을 겁니다. 저희도 접근하기 어려운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포장하기 쉬운 방어용이라고 주장하기 할 수 있는 탐지 기술 개발과 백신 개발은 널리 홍보하고 있을 겁니다. 주피터 프로젝트는 그런 일환이라고 저희들은 봐줍니다. 우리는 세균전 계획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오바마의 실행 영역 때문입니다. 오바마가 2010년도에 위의 내용과 관련된 생물학적 작용제와 독소를 활용하기 위한 강력하고 생산적인 과학적 모험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니 이것과 관련된 개발을 해라. 그 뒤로부터 2011년부터 주피터 프로젝트가 구상되고 실천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활용이라는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어용이 아닙니다. 이걸 활용해서 뭔가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세균전 관련 일지를 보면 2010년 7월 1일에 그런 실행 명령을 내렸습니다만은 그 전에 2009년 11월 달에 오바마가 취임 직후에 두 번째 대통령 정책 지시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국가 전략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명령이 나왔고 명령에 따라서 주피터 계획이 수립됐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2009년이 왜일까입니다. 왜 하필이면 2009년에 오바마가 당선되자마자 세균전과 관련된 연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2009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은 북에서 핵 2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가 완료되는 시점이에요. 그 얘기는 북에서 일정 정도의 핵무력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북과 대립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핵과 핵을 갖고 있는 나라끼리는 전쟁하기 어렵다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핵과 핵을 가진 나라끼리 전쟁을 하게 된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이 고민이 되겠죠. 거기에 가장 매력적인 무기로 보이는 것이 바로 세균 무기였지 않았겠느냐. 저희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10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세균무기 실험 개발 의혹입니다. 이게 우희정 교수님 의견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너무 좀 이례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고발하면 그냥 검찰에서 그냥 무마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검찰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 관계자들을 불러서 8시간 동안 조사도 했고요.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희정 교수님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최근에 한번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2019년 1월 달에 저희가 3가지 독소를 부산에 반입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희정 교수님이 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3가지 독소를 한 병에다 그냥 담아서 보내면 되지, 각각. 왜 이것을 56개의 식료병에 다 나눠가지고 우리한테 보냈냐, 한국나라.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조건의 실험을 하기 위한 용으로 미리 만들어가지고 보낸 게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어떤 실험을 하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험을 하기 위한 용도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2015년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균 실험을 끝끝내 계속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한다는 것은 북한 공격에 대한 대비용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 이것은 아마도 생물무기 개발의 일환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세 번째는 미국의 끊임없는 거짓말인데요. 만약에 미국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이거 방어용이라고 한다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죠. 더 널리 알려야죠. 내가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돈을 투입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동대방에 알려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걸리면 방어용이라고 핑계대고 걸리면 거짓말을 해냈단 말이에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데는 다 캥기는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첫 번째 2015년도에 살아있는 탄저를 밀가진 당시에 처음이라고 했다면 5차례 형이라고 밝혀진 거짓말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유전자 증폭기를 성능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그 당시에 자기들 핑계를 냈어요. 그런데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러한 유전자 증폭기 성능을 테스트하려면 유산균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우리가 키운 유산균으로도 유전자 증폭기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굳이 독소를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증폭기를 성능하려면 죽어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매개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막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도 상당히 자기들 딴에는 당황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산항에 절대 세균 샘플 반입 없다고 했는데 거짓말 스스로 좀 자백을 했고요. 했다고. 그리고 그 당시 선장 설명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자기들이 이제는 절대 안 들어온다 진짜.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문까지 보냈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세균전 부대가 전국에 확대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JTBC에서도 보도됐던 것처럼 바텔이라고 하는 업체의 채용 공고입니다. 이 바텔이라고 하는 업체는 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요원을 뽑는 건데요. 이렇게 2020년 3월 달에 버젓이 채용 공고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20년 8월 17일입니다. 그 당시에 또 채용 공고가 하게 나왔어요. 헌팅턴 잉겔스라고 하는 센터 위탁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센터 요원을 뽑는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부산의 어느 부대인지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근데 그 채용 요원의 역할이 임무가 뭐냐면 공기 표본 수집 분석이 있어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을 분석하고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요원. 이거는 뭐 거의 100%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균 샘플을 들여와서 실험을 할 거고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요원을 뽑겠다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확대된다고 하는 건 거의 좀 확신성 있는 기정사실로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주장입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 때마다 세균전 시설이 공개됐습니다. 세균전 관련 시설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이건 군대로 치면 10명씩을 한다는 얘기가 거의 망언했다고 봐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2013년 전쟁 위기 당시에 이렇게 처음으로 주피터 프로젝트를 최초 공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원래 2006년도에 미국으로 돌려보냈던 화학부대를 2013년에 다시 배치시킨 거예요. 한반도 전쟁 위기 당시에 그랬습니다. 2017년도 전쟁 위기 당시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평창 올림픽 앞두고 한반도에서 유엔 총회 때 막 북한을 파괴버릴 거다 트럼프가 얘기하고 해서 전쟁위가 한참 고양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10월 달에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산항 8부두 시설에 헬기를 타고 날아와가지고 검열을 합니다. 검열을 하고 난 직후에 북한 소도시를 상정한 세균전 공격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직접 8부두에 헬기 타고 와가지고 장비들을 다 검열했어요. 다 검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11월 달에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의 소도시를 상정해서 세균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알려진 건 아니었고요. 우연하게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것도 의정 교수님이 발견하셨는데 이 미군의 세균 실험실에 납품을 하는 업체가 자기네 실적을 자랑하려고 2017년 11월 달에 우리가 한국에서 세균전 훈련을 했던 그런 업체입니다라고 하는 걸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알려졌어요. 그게 알려져가지고 막 떠들어지자 지금은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아놨어요. 그렇게 해서 비공개로 진행됐던 것이 이러한 미국에 있는 분산업체들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북에서 미국한테 새로운 계산법을 제출해달라고 연말까지 제출하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제출하기 어렵게 됐죠, 미국이. 그죠? 그렇게 되자 12월 20일 급하게 현장 설명회 열어서 우리 사실 맹독성 세균 다 들여왔었다. 인정을 해버린 거죠.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관련된 뭔가를. 그것을 북한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렇듯이 전쟁 위기 때마다 세균전 시설을 공개해서 위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국이 한국 전쟁에 세균전 전력이 있죠. 앞에서 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죠? 그 당시에 포자 개발 여러 가지를 한국 전쟁에서 많이 완성을 했습니다. 세균 실험 위험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지금 알려진 4가지 화학세균, 맹독성 세균은 4가지입니다. 탄저균, 보툴리늄, 포도상구균, 리신인데요. 탄저균은 많이 알려져 있는 바고 탄저균보다 더 강한 것이 보툴리늄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형수술할 때 보톡스 맞잖아요. 그 보톡스가 보툴리늄의 10만 분의 1이니까 100만 분의 1을 가지고 마비시킨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보툴리늄 같은 경우는 1g으로 100만 명을 활성화할 수 있고 티백 2개 정도, 또 티백, 담배값 2각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을 다 몰살시킬 수 있다는 정도의 양입니다. 매우 가장 위험한 독소라고 보이고 이걸 들여왔어요. 세균전이 위험한 이유는 반드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제 731 부대, 그 사람들이 진짜 뭐 심적으로 잔혹해서 생체 실험을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세균 무기는 사람한테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무기죠. 만약에 쥐한테 이렇게 세균을 투여했는데 죽었어요. 사람한테 죽는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쥐는 죽지만. 반드시 세균전에 사용되는 무기는 사람한테 써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731 부대가 생체 실험을 했던 거죠. 세균전을 계속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끝내는 사람을 통한 실험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세균전은 사소한 사고도 엄청난 참사를 일으켰죠. 1978년 소련의 한 지역에서 1g도 안 되는 탄저균이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근에 있었던 마을에서 2,000명 정도가 희생됐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그 일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세균 실험실이 밀폐돼서 했겠죠. 밀폐해가지고 실험을 하고 나서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환풍구를 한 1초 정도 열은 거예요. 야! 딱 열자마자 닫았는데 노출이 조금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균전은 한 번 오염되면 오랫동안 피해를 입게 됩니다. 원자 폭탄이 떨어졌던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런 쪽은 사람 많이 삽니다. 그죠?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국이 그리나르라고 하는 섬에 탄저균 실험을 한 번 했는데요. 지금까지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만큼 핵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시고요. 최근에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지난 8월 23일 날 철원에 있는 한 부대에서 일병 한 병사가 제초기로 제초 작업하고 나서 유행성 출혈염이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유행성 출혈염이라고 하는 거는 휴전성 근방에만 일어나는 거죠. 그 유행성 출혈염 1950년대에 미국이 퍼뜨렸던 그 유행성 출혈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젊은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피해를 있습니다. 왜 주피터 프로그램 한국에서 합니까? 라고 책임자한테 물었더니 원한다는 데는 어디서나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우 프레들리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게 참 중요해요. 이러한 실험을 하려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통제가 가능한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부산에 설치되고 있는 저 노란색 부분에 있는 곳이 지금 세균실험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인근 5km 인근에 대학교 20개, 학교가 20개가 넘고요. 3km 이내에. 그 다음에 아파트가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산역 자주 가실 텐데 부산역 2k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무도 안 오는군요. 네, 부산 8부도 세균전 시설이 미국은 전 세계 세균전 실험실의 본체라고 주장합니다. 본체, 즉 본부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미군 시설의 본부는 자기 본토에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안 두고 부산에 뒀다는 얘기예요. 왜? 위험하니까. 자기 나라에 안 두는 겁니다. 본부지만. 이 세균 실험실, 부산에 있는 세균 실험실에서 전 세계에 있는 세균전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여기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8부 시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험됐던 것은 호주에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간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엊그저께 있었던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태풍이 9월 3일날 왔거든요. 강한 태풍이. 9월 2일날 새벽에 이 8부도 인근에서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막 새벽에 울려가지고 한 3시간 동안 그치지 않고 울렸어요. 요새 세상에 그러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남부 주민들이 그 얘기를 밤새 듣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당연히 소방관도 출동하고 경찰도 출동했어요. 도대체 이 사이렌은 어디서 울리는 건가? 추적을 해봤더니 8부도 미군 기지 안에서 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내소에 갔답니다. 소방관이. 그 소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스피커에서 납니다. 그럼 왜 나는 거예요? 빗물이 들어갔는가 봐요. 예, 하고 철수했습니다. 자기들의 주장대로 방어용이라 치더라도 이거는 경보가 울린 거란 말이에요. 8부도 시설 안에 세균이 감지되었을 때 울리는 경보기가 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균 실험을 저끼리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죠. 근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도 그냥 철수하고 왔어요.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저희가 부산시를 만나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부산시가 이런 식으로 무력하게 해서야 되겠냐. 최근같이 이런 재난이
직면되고 있는 시점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도 알리고 하면서 이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주민투표를 좀 추진하여 부산 시민 전체와 함께 좀 호흡해보고자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